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헷갈리시는 게 우리가 계속 이 진실 공방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녹취록을 막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건 이런 상황이고 이건 이런 상황이고 아니 사실 그러기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다. 왜냐?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 있다. 이거는 지금 박상용 검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 많은 증거를 어디로 들고 가서 법원으로 들고 가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세요. 의외로 잘 모르세요. 이게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 거기에 수많은 증거가 뒷받침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그동안 제가 판일기를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좀 힘을 내가지고 당시에 이화영 판결문 1심과 2심 판결문을 한번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화영 1심, 2심 판결을 어제 집에서 이제 계속 막 열심히 요약을 한 겁니다. 먼저 이화영이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냐?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평화부지사 시절에 쌍방울 법인카드 받아 쓴 거 1억 700만 원 수수가 유죄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게 대북송금이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렇게 대납. 그러니까 대납 누가 낸 거예요? 쌍방울이 냈죠. 그 목적으로 390만 달러를 국외 반출. 그러니까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뇌물죄가 아니고 국외 반출 혐의. 그러니까는 일정 액수의 외화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려면은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든 이게 일종의 절차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뭐 800만 달러 중에서 394만 달러만 유죄를 선고했지만 사실관계 다 인정했어요. 800만 달러가 다 북으로 넘어간 사실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민주당이 무죄 증거라고 유기던 그 국정원 문건이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해설을 해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다 유죄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심 판결에서 또 뭐라고 했냐? 이화영의 대북 사업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려면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화영이 뇌물죄, 여기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는 쌍방울 법인카드 받아서 쓴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아니, 나는 이거는 대북 사업을 할 내가 지위가 아니에요. 아니, 통일부도 없이 어떻게 내가 혼자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평화부지사라는 직책 자체도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직책 없거든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재명이. 자기 지금 대북 사업, 대북 관련해 가지고 방북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세워 가지고 어쨌든 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려고 이화영을 평화부지사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평화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해서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보고하는 실질적 위치다. 자, 그리고 김성태가 왜 줬겠냐? 법인카드 왜 줬겠냐? 이화영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래서 대가로 사회이사도 등록시키고 법카 한도도 증액을 했다. 그러니까 이화영 도와줄 것을 대북 사업에 있어서 이화영의 도움. 구체적으로는 이화영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겠어요? 이화영을 통한 이재명 지사의 도움인 거죠. 그것을 기대를 하고 법카 한도를 증액을 시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적인 승인 권한, 그러니까 통일부 없어도 당신네들만으로 이런 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실질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위치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또 뭐라고 했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00만 달러는 뭐의 대가다?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 지원의 대가다. 자, 이화영이 처음에 헛발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팜 비용 지원을 지금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 대북 제재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이거는 북한이 참 그러기 힘든데 북한은 원래 먼저 입금 안 하면 안 움직이는데 이 사건은 거의 유일하지 싶은데 북한이 돈을 받기 전에도 막 국제대회 개최하고 이렇게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낯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준 상태였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 끼어있다? 김성애가 안보수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조율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김성애가 상부까지 보고를 한 거예요. 아, 저기 남한에서 지금 쌍방울이 지금 500만 달러 준다고 합니다. 아니 쌍방울은 그때 당시 경기도가 500만 달러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대북제재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못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성애가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판결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것도 나와요. 김성애가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떡하냐. 지금 전전긍긍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구원투수로 나타난 게 누구다? 김성태. 그러니까 경기도가 직접 비용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타났다? 쌍방울, 김성태. 그러면서 김성태는 왜 줬겠어요? 이화영이 이거 500만 달러 이거 해결해주면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 크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경기도의 사업 무산 위기를 쌍방울의 돈으로 무마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쌍방울은 그거 공짜로 하겠어요? 아니죠. 대북 사업권. 대북 사업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완벽한 경기도와 쌍방울과 북한의 그런 서로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삼각 트라이앵글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모한 병장님 말씀대로 북한은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항상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이 되는 일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판결문 보시겠습니다. 자, 대통령 만들어야지. 제가 아까도 들려드린 이 내용도 이제 판결문에 지금 나오는데요. 재판부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달러 아까 말씀드렸고 300만 달러. 이거 방북 비용. 이게 제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아프고 날카로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이거는 지금 이재명, 이화영과 상관없는 쌍방울만의 주가 조작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재판부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방북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재명 당시 지사도. 왜냐? 도지사가 방북 수행단에 그때 2018년도에 남북 화해무대 남북 정상회담 있고 그리고 이제 방북 수행단이 편성이 되는데 누구하고 누구는 들어갔는데 최문순 그리고 박원순. 최문순 당시의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다 들어갔는데 누구만 빠졌다? 이재명은 빠졌다. 이게 너무 아픈 거죠. 왜냐? 최문순, 박원순 뭐 둘 다 이제 어쨌든 뭐 잘하면 대선 주자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누구보다 야심이 큰 게 당시 이재명 지사고 또 경기도가 나름 접경 지역이잖아요. 파주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빠졌다는 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이화영이 등장해서 이화영이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평화부지사 자리까지 받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압박받았을 거를 재판부도 인정을 합니다. 자, 김성태도 뭐라고 한다? 이화영의 요청으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다. 아유, 내가 미쳤다고, 이거 지금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뭐,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내가 돈 꺼내서 왜 주겠어요. 이화영이 요청했으니까 한 거죠. 그리고 왜 했겠어요. 내가 사업가인데 쌍방울 기업가치 올리려고요.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판결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제가 취재한 거로는 여러 가지 환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돈이 넘어간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쌍방울 직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책에다가 돈 끼워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북한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이 돈을 왜 줬겠어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성사되면은 뭐가 생긴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 독점 사업권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엊그제 이제 박상용 검사가 우리 저 3자 대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원짜리 나노수 주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이화영도 이 100원짜리 나노수 주식을 뭐 100만 주인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에 100만 주인데 하나가 지금 100원인데 이 1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 100원짜리가 나중에 100만 원이 지금 나중에 3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권을 기대했기 때문에 줬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판결문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드디어 중요한 부분. 이재명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면으로 이재명이 보고받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이건 이재명 사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습니다. 현대아산 사건 얘기까지 하면서 다 보고했습니다라는 이화영의 진술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안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의 자백 진술이 없음에도 지금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 김성태는 대납 전 이화영에게 이재명 지사 보고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다. 왜 그렇겠어요?
아이고 지사가 알아야지. 내가 돈 내는데 지사가 알아야지. 내가 지금 부지사 당신이 지금 예뻐가지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의 말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 동기로 작용했다라고 재판부가 1심 재판부가 정면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재판부가 이재명이 그래서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거는 판단 안 했지만 어때요? 사실 뭐 판단한 건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미쳤다고 지사가 알지도 못하고 지사한테 보고도 안 되는데 부지사가 혼자서 북한이랑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금 방북 비용까지 다 그렇게 내가면서 방북 추진까지 해가면서 지사가 모르게 했다가 참 이거 사실 도지사가 이걸 모르는 시츄에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다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지사를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가려가지고 북한에 떨궈놔요. 뭐 비행기로 가든 뭐 육로로 가든 떨궈놔요. 그리고 나서 가리고 있던 눈 가리개를 딱 푸는 겁니다. 짜잔, 여기가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지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부지사가 자기가 얻는 이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도 지사가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돈을 낸 이유도 뭐다? 이화영이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돈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육공님 말씀대로 박원순, 최문순 방북 명단에 있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약오르고 초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동기를 재판부가 판결문에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판결 보여주시겠어요? 주가 조작 얘기 많이 하죠. 민주당에서 이거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북 송금의 공소장을 소설이라고 하죠. 이거를 누가 박살낸다? 법원이. 이화영도 법정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띄우려고 자체적으로 준 거다. 이게 경기도하고도 상관없고 이화영과 이재명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국정원 문건 봐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게 국정원 문건이 무죄의 증거다. 국정원 문건에 보면은 주가 조작에 그런 흔적이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정면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정원 문건 내가 봤는데요. 주가 조작에 그 차익 실현하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너네는 쌍방울이 대북사업 독점해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대북사업을 독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정말 그야말로 프레임인 거죠. 책임 회피용 핑계일 뿐이고 대북 송금의 본질은 뭐다? 경기도와 쌍방울의 검은 뒷거래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2심이 갔어요. 2심까지 가서 2심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형량은 줄었지만 더 빼박으로 사실관계를 더 다듬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어 술파티. 그러니까 지금 와서 뜨거 안 뜨겠다 싶으니까 이화영이 1심 끝날 때쯤에 다 뒤집어가지고 검사가 술 먹여서 회유했어요. 그 주장했잖아요. 2심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법원이 정면으로 그래?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교도관의 다수가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실 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구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영상 녹화실. 여기 교도관이 다수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술 파티를 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자, 다시 지금 술자리 회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검사실 사진이 이렇고 그때 당시 이제 검찰이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런 사진 공개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거 회유 안 돼요라고 했던 겁니다. 자, 재판부도 그렇게 본 거예요. 영상 녹화실 구조상 이거 어렵다. 그리고 연어하고 술로 진술을 번복한다고요? 아니, 지금 피고인이 경력이 얼만데 지금 이화영이 그래도 국회의원도 했고 평화부지사도 했고 킨텍스 사장도 했고 그런 사람인데 연어하고 술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넘어가서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건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자,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고 막 그거를 진술 세미나라고 검찰이 이렇게 회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거 정당한 수사다. 대질신문 그거 왜 못했고 적법한 수사 절차인데 그거 위법한 사정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그렇게 판시를 했던 겁니다. 자, 이화영의 4대 허위 주장 세 번째,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프레임 2심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자, 2심도 뭐라고 했냐?
그 주가 상승 기대는 대납의 동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화영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으면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경기도나 이재명, 이화영과는 무관하게 주가 조작을 하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죠. 아니 쌍방울이 보세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한다고 해도 지금 경기도가 안 도와주면 그게 혼자 되겠어요. 대북 사업권을 독점 대북 사업권을 따야지 주가 조작을 하든지 주가를 띄든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쌍방울 주가 조작을 계속 민주당이 주장을 할수록 이거는 경기도의 힘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기도가 안 도와주면 그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리호남 공작원, 아주 유명한 정말 수계급의 대남 공작원이죠. 리호남 그 필리핀 국제대회 가니까 없던데요. 그 리오남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리오남한테 국제대회에 온 리오남한테 70만 달러를 줬다고 하는데 거기 리오남이 국제대회에 없었다고요라고 이화영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대판법 뭐라 그러냐? 한심한 거죠. 아니 대남 공작원이 출석 체크합니까? 출석부에 이름 적습니까? 아니 신분상 당연히 비공식으로 참석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남 공작원이 여기서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합니까? 현장 목격자 없어도 김성태 진술 신빙성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그야말로 깬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재판부는 2심까지 대북송금의 사실관계, 동기, 목적 다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로 사실관계 거의 다 인정을 했는데 형을 좀 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 이렇게 허위 주장으로 재판 방해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감형해 주는 건 유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됐다?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됐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어요? 조작 기소를 규명한다고 지금 국조까지 열어서 저러고 있는데 판결로 이미 지금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가 아니라 조작 판결 그렇게 하죠. 조작 판결 지금 조작 기소라고 쓰면 법원에서 잘 가려가지고 이거를 공소기각하든지 무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판사가 몇 명이에요? 관여한 판사 몇 명인지 한번 세볼까요? 1심 3명. 2심 3명, 대법원은 14명.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뭐 이제 전원합의치 아니면 이제 4명이네요. 그쵸? 이 많은 판사들이 지금 다 관여해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판사들을 다 조작 기소를 받아들인 조작 판결이라고 그렇게 하죠. 왜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조작 기소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이 확정된 사실관계 못 깨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아니 조작 기소 얘기할 게 아니라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심을 해라. 확정된 판결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밖에 없다. 재심을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 이거를 봤을 때 뭐 23분 안에 뭐 무슨 연어 술 파티가 가능하네 안 하네 뭐 녹취록에 이 얘기가 있듯이네 이거는 다 소음입니다. 소음. 그러니까 이미 대북 송금의 사실관계는 확정이 돼 있다. 판결로 확정이 돼 있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